도널드 트럼프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판을 주재한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에 천연가스로 공급하고 있는 피플스 가스가 추가 요금 인상을 또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나오는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미국 내 차량 12만 5,227대를 리콜합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그러나 국무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일리노이 전역에서 푸드 스탬프 스냅 도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5년 전 10대 임산부를 살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적출한 혐의로 기소된 모니어 사건 기억하시죠? 공범의 딸이 어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버라이즌 사용자가 어제 저녁 서비스 이용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ml 피지워터가 박테리아 오염과 망간 수치 상승으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월넛허브가 선정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은 미국 도시 상위 100위 안에 중서부 7개 도시가 포함됐는데요. 오로라가 전체 59위, 시카고가 79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이 어제 펠센 지역의 이주민 보호소와 관련된 홍역 발병을 공식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와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 최대 규모의 에어앤워터 쇼가 올해는 8월에 개최됩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는데요. 그는 어제 배심원단의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대선일에 내려질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항소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판을 주재한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 역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5달 남은 대선 판도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반대로 트럼프 지지세가 결집할지는 관측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지지율이 2% 정도 하락해 박빙 양상인 경합주에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이미 반영됐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세가 더 결집돼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유죄 판결로 주목도가 올라가 대선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 헌법은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35살 이상의 성인의 14년 이상 미국 거주라는 조건만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 당선될 경우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재판 결과여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법조계는 전과가 없는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에 천연가스로 공급하고 있는 피플스 가스가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유틸리티 규제 당국인 일리노이 거래위원회 ICC는 어제 피플스 가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초 제출된 $800만 인상안에서 $150만 감축 조정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민들은 월 약 15센트씩 요율이 조정돼 인상된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지난해 실시된 2번의 요금 인상으로 인해 월 $8 정도의 추가 요금을 납부하고 있죠. 피플스 가스는 지난 2011년부터 파이프라인 교체 공사에 들어갔는데 당초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공사는 10년 더 필요하게 됐고 예산도 원래 26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 공사로 인해 피플스 가스는 지난해 12월까지 모든 천연가스 사용 가정에 $15씩을 부과해 파이프라인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피플스 가스는 10년간 진행된 이 추가 요금 부담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CS에 따르면 현재 약 1억 6,300만 명의 피플스 가스 고객이 한 달 이상의 연체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피플스 가스는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나오는 경고 시스템 불량으로 인해 미국 내 차량 12만 5,227대를 리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도로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 차량이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시각 및 오디오 경고가 나오도록 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12년에서 2024년형 모델 S, 2015년에서 2024년형 모델 X, 2017년에서 2023년형 모델 3, 2020에서 2023년형 모델 Y 일부 차량이 포함됐는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전역에서 푸드 스탬프 스냅 도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WGN 조사 기록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일리노이주 영양 보충 프로그램인 스냅을 갈취한 도난 액수가 $450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리노이에서 제공되는 스냅 서비스는 주 복지부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주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품 구입에 도움을 주고 있죠. 수혜 대부분은 식료품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에 충전돼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기꾼들이 매장 내 결제 시스템이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카드에서 돈을 훔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주 복지부에 따르면 스냅 카드 스키밍, 카드 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사기로 인해 자금 도난 피해를 입은 스냅 수혜자는 복지부에 연락해 새 EBT 카드와 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혜택을 도난당한 스냅 수혜자는 연 2회 최대 2개월분의 지급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의심되는 사기를 발견한 후 30일 이내에 도난 피해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대체 금액은 도난 금액 또는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양쪽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복지부는 카드 스키밍을 방지하기 위해 EBT 카드 핀 번호를 비밀로 유지하고 또 기기에 핀 번호를 입력할 때 키패드를 손으로 가리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또 EBT 프로세싱 업체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핀 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 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핀 번호 자체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핀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고 특히 푸드 스탬프 금액이 입금되기 직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EBT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지난 17일에 납치된 한 10대 소녀가 911 문자를 이용해 무사히 구출되기도 했죠. ABC 시카고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는 2달 전 멕시코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미국으로 오게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페니쉬밖에 할 줄 몰랐던 이 소녀가 극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던 건 911 문자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해 갇혀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셰리프국이 스페인어로 된 이 신고 문자를 접수한 때는 5월 9일 오전 3시경 셰리프국은 즉각 영어로 번역했고 문자로 답장을 바로 보내 납치됐던 17세 소녀가 지역 랜드마크와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셰리프국은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주변 정보를 파악하고 벤츄라 카운티의 카스타스 스프링스에 소녀를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납치범 용의자 헤라루스 크루즈가 체포되기도 했죠. 크루즈는 인신매매와 강간, 아동에 대한 음란 행위, 유인 및 폭행으로 인한 성폭행 등의 혐의로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당국은 당시 소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911 문자 메시지 옵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영어를 못하는 소녀는 스페인어로 문자를 보냈고 시스템은 이를 신속하게 영어로 번역해 담당자에게 전달, 소녀에게 응답했을 때에는 메시지가 스페인어로 자동 번역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소녀는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때까지 아동 가족 서비스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셰리프국 측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자신이 보낸 언어로 번역된 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감시를 받는 상황이라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인신매매 조직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주저없이 범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버라이즌 사용자가 어제 저녁 서비스 이용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날 버라이즌은 자사 고객이 휴대폰 서비스 중단을 신고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일련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접속 중단을 추적하는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태평양 표준시 오후 3시 35분 현재 12,000명 이상의 버라이즌 사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신고했습니다. 여러 사용자들이 통화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버라이즌은 트윗에서 현재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등에서 발생했는데요. 버라이즌은 주로 중서부 및 서부 지역의 일부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저녁 늦게 장애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후 6시 15분 현재 보고된 중단 건수는 1,1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다운 디텍터는 보고했습니다. 500ml 피지워터가 박테리아 오염과 망간 수치 상승으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마존에서 전국적으로 판매된 피지워터 78,533건으로 약 190만 병이 판매됐는데요. 이번 리콜은 당초 지난 3월 피지워터 제조사인 BT 리미티드가 천연수에서 변색을 발견해 조치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지난 23일 식품의약국에서 시행 보고서를 낸 뒤에서야 밝혀졌습니다. 피지워터 측의 공식적인 성명 없이 제품을 판매한 아마존에서 별개로 리콜 사실을 통보한 겁니다. 조치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29일 피지워터는 X 공식 계정을 통해 리콜 문제를 알렸고 문제는 해결됐으며 별다른 우려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FDA 보고서에 따르면 테스트를 거친 결과 물 안에서 3가지의 박테리아 외에 망간이 발견됐으며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망간은 자연 발생하는 금속 미네랄로 건강에 효과가 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 뇌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피지워터 고객센터 888-426-4602로 전화하면 됩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월렛허브가 선정한 가족을 부양하기에 가장 좋은 미국 도시 상위 100위 안에 중서부 7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일리노이에 속한 2도시가 상위 100위 안에 들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로라가 전체 59위, 시카고가 79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대도시 182개를 대상으로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기준들, 예를 들어 거주비와 학교 수준, 헬스케어 시스템, 또 오락을 위한 기회 등 45가지 기준들을 바탕으로 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윈디시티로 불리는 시카고는 관광 명소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1위를 차지했고 가족 여행지 부문에서는 전체 22위입니다.
오로라의 경우 일리노이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비율 중에 4위를 차지했으며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는 전체 182개 도시 중 38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오로라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한편 전국에서 가장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지역은 북가주 프리몬트입니다. 이 밖에 7개 중서부 도시가 상위 50위 안에 들었는데요. 아이다호주보시가 전체 9위입니다. 노스다코타주 비스마르크가 11위에 랭크됐습니다. 시카고 공중보건국이 어제 필센 지역의 이주민 보호소와 관련된 홍역 발병을 공식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4월과 3월에 64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지만 홍역의 전체 잠복기인 42일 동안 새로운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은 이제 시카고에서 홍역 발병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홍역 사례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보건당국은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3월 7일 2019년 이후 첫 홍역 사례를 보고했죠. 첫 홍역 환자는 필센 이주민 보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약 1,900명의 이주민이 거주하는 시카고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자 보호소였죠. 지난주 현재 필센 보호소에서는 총 525명의 이민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홍역 발병이 시작된 이후 보호소에서 총 57명의 이주민이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시간 온스와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에어앤워터 쇼가 올해는 8월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65회째를 맞이한 이 쇼는 이전 8월 셋째 주 주말에 열렸지만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시기가 맞물려 오는 8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립니다. 공연 리허설은 8월 9일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시카고시는 1996년 이후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최하게 되죠.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유나이티드 센터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 에어앤워터 쇼는 1959년 여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무료 이벤트 중에 하나로 성장했죠. 올해 쇼에는 영국 공군, 레드 에로우스, 미 해군, 블루 엔젤스, 미 육군 낙하산팀 및 각종 군용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choosechicago.com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시카고의 대표 먹거리 이벤트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도 나스카 스트리트 경주 대회를 고려해 올해는 개최 시기를 7월이 아닌 9월로 조정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오픈AI를 일반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5년 설립된 오픈AI는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고 있죠. 이들 이사회는 AI를 안전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던 오픈AI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오픈AI는 사업 목적을 수익 창출이 아닌 인류 전체에 최대로 기여하는 디지털 정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트먼이 오픈AI 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영리 관련 투명성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올트먼은 CEO 자리에서 해임됐죠. 다만 오픈AI 직원과 투자자들의 압력 등을 이유로 닷새 만에 CEO로 복귀했습니다. 시카고 이런 날씨 오늘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오후 들어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유지될 것으로 예보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55% 찬스의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80도, 밤 최저 46도, 내일 낮 최고기온 71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모레 일요일에 다시 맑게 개이는 가운데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7도가 예상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